다음은 일단 페르프 제어입니다. 페르프 제어를 하기 전에 먼저 게르프 제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프 제어는 이제 오픈 루프이고요. 오픈 루프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목표치에서 그 도달할 때까지의 모터가 그냥 단방향으로만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가장 흔한 오픈 루프 제어입니다. 선풍기 어릴 때 장난 많이 치셨는데요. 선풍기 날개가 미풍으로 돌고 있을 때 손으로 잡히면은 이제 손으로 놓는 장난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러한 장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선풍기는 속도 제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크 제어로 이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토크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손으로 잡으면은 부하가 커져서 그거만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터의 정보를 읽지 않고 그냥 당방향 쪽으로만 전달만 하는 것을 이제 오픈 루프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요. 부하에 따라 이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간단한 이제 매우 장점이 있고요. 다음은 페르프 제어입니다. 페르프 제어에는 크로즈 루프 제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모터의 상태를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제어에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홀 센서를 받아오면 홀 센서에 이제 속도를 제한해서 이제 그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오차를 이제 PID 제어를 수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PID는 이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의 약자이고요. 페르프 제어는 지금처럼 이제 모터의 상태를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 페르프 제어입니다. 이런 페르프 제어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제어가 가능해졌고요. 다양한 환경에 보다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제 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단점이 있고 그거에 따른 엔지니어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PID 제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P 제어기는 비례 제어기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치와 현재 측정된 현재 상태의 차를 가지고 에러를 측정을 합니다. 오차를 측정을 하고요. 그 오차에 어떤 특정 개인을 곱해서 출력에 반영하는 게 비례 제어기고요. 이 오차들의 여태까지 누적된 값을 가지고 그 합산에 어떤 특정 개인을 곱하는 부분이 적분 제어기입니다. 미분 제어기는 에러의 직전 이제 변화량을 가지고 그 변화량의 특정 개인을 곱해서 그거를 출력에 반영하는 부분이 미분 제어기고요. 그래서 보통 PID 제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줘서 출력에 반영하는 것을 이제 PID 제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센서리스 구형파 제어를 수행할 겁니다. 센서리스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 신뢰성입니다. 특히 항공이나 우주, 군사 같은 분야에는 일반적으로 센서를 사용합니다. 얘들은 이제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서를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주선 같은 경우에서 이미 우주로 쏘아버렸는데 그 센서가 고장났을 땐 어떨까요? 그렇다고 우주선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센서 리스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2차적인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군사는 기본적으로 센서는 사용하지만 이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 리스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연결부 실링 문제, 그리고 워터 펌프 같이 물속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위에 두 개는 이제 물리적인 건데 물속에서는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터는 그 회전자, 연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부분이 모터의 회전자 센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물속에서는 모터의 자기장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터에서는 이제 센서를 사용하는 회전자 모터를 회전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워터펌프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센서 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한데 제조의 가능성이 이제 정렬과 듀티에서 이제 각 상과 센서상의 이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 때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듭니다. 센서를 달기 위해서는 이제 모터 자체에서도 이제 센서를 추가를 해야 되고 이제 보드에서도 그 센서를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비용을 저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센서리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역기전력이 무엇인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약간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러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이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때 만약에 자석이 이 코일에 다가오면은 사람은 밀당이죠. 내가 가면은 얘는 밀어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들어오면은 이 자기장에 반대되는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플랭미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코일 안에 이런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면은 이 노란색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지면은 다시 당겨요. 그럼 당기는 힘이 나오고 아까랑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이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이제 모터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일이 대부분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코일의 회전자가 연고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돌리지만 그 연고자석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이 있어요. 그게 역기전력이에요. 하지만 이 역기전력이 내가 모터를 회전시키는 힘보다 작기 때문에 모터는 그냥 꾸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기전력이 이제 속도에 정비례하고요. 그래서 보통 역기전력 그 상수를 보면은 보통 RPM 나누기 VPP 아니면은 VPP 나누기 뭐 킬로 RPM 이런 형태로 이제 RPM과 전압 상전압 가이의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기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자기장을 가진 그 연구 자석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코일을 많이 사용하면은 이제 모터의 힘이 늘어나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터 자체 회전자는 연구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자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고정자는 이제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코일에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 전기는 모터의 회전 그 속도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역기전력은 크게 됩니다. 그럼 왜 지금 역기전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역기전력을 측정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은 그 모터 한 상의 역기전력이고요. 그 아래 그림은 그 상에 있는 홀 센서를 측정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위상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홀 센서 신호를 역기전력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럼 역기전력의 측정은 이제 만약에 아까 두 개의 상의 전기가 흐르면은 나머지 한 상에서 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터의 역기전력을 측정을 할 거고요. 네, 모터 역기전력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차는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홀 센서는 여기서 이제 측정이 되지만 모터의 역기전력은 보통 제로 크러싱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도 정도 오차가 생기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적절히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이 소프트에 의해서 재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모터에 이제 한 상이 있고요. 다른 한 상이 있고 또 다른 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상에 이제 옛날에 저항 분배 기억하실지 모르죠? 이 저항 분배 가지고 각 상의 상 VA와 VB, VC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VA와 VB, VC를 다 더해주고 B를 더하고 나누기 3 하면은 이제 가상의 중성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성점을 초과하면은 모터의 상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함수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모터의 상변화 마찬가지로 상변화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따 코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기전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 필터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는 인가를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기전력을 이제 실제로 측정하시다 보면은
PWM이 들어가기 때문에 PWM의 노이즈에 의해서 역기전력도 이제 노이즈가 타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이러한 1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1이 표현됐다고 해서 만약에 상 변화를 하게 되면은 모터는 이제 멈출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3개의 상을 읽습니다. 그 3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읽습니다. 그 3개의 데이터에 모아서 과반수 필터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1이면 1이 되는 거죠. 3개가 다 0이면은 0인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0, 1, 0인데 과반수는 0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0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 부분은 노이즈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반수가 0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0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은 데이터의 값이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값이 0에서 1로 변했을 때 우리는 제로 클러싱이 감지됐다고 인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홀 센서를 상태를 바꿔주게 될 겁니다. 이 페이지 어드밴스라는 거는 내가 홀 센서가 전환된 것보다 약간 앞서서 상을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누군가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달력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내 멱살을 잡고 조금 더 힘을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힘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속도는 빨라지지만 토크는 좀 낮아져도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어드밴스라는 알고리즘을 쓰시면 조금 더 높은 모터의 전격 속도보다 조금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코드를 보고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코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웹 3을 열어줄게요. 아까 보셨던 거랑 다르게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모터의 상에 대한 정보를 읽습니다. 그 상의 상전압을 여기서 3개를 읽고요. 그러면 각각의 상 전압들이 이제 각 상에 반영이 되고 그 3개의 값을 3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가상의 중성점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상의 중성점보다 상 전압이 커졌을 때 풀 센서의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상홀 센서가 바뀌었으면은 2의 0승 1만 더해줄 거고요. 만약에 B상홀 센서가 바뀌었으면은 2의 1승 2만 더해줄 거고, 만약에 C상홀 센서가 바뀌었으면은 2의 2승인 4를 계속 더해줌으로써 홀 센서의 상태를 역기전력으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반수 필터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XOR이랑 뭐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과반수 필터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필터링을 됐을 때 1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전환이 됐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전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역기전력이 제가 언제 나온다고 했을까요? 역기전력은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센서리스를 코드를 보시면은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축이고요, 가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위에가 이제 속도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동안 이제 오픈루프로 강제 구동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랩 1에서 했던 것처럼 강제 구동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되면은 이제 크로즈드 루프로 전환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약간 오버슈트가 있겠지만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기전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센서가 없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오픈 루프로 강제로 모터를 회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역기 전력이 내가 측정 잘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크로즈 루프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랩 3을 메인으로 삼고요. 빌드를 한번 하고요.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글 센서에 여기 지금은 여태까지 아까 전류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점퍼 부분을 전압을 읽을 거기 때문에 상전압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상전압으로 바꿔줬고요. 얘는 이제 X2C 스코프로 구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위치 온오프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은 마이크로 제가 갖다 댈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징 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지금 네, 이 징하는 부분이 오픈 루프예요. 제가 마이크를 이제 이쪽에 갖다 댈게요. 지금은 모터가 정지해 있습니다. 스위치를 넣어서 키게 되면요. 네, 처음에 지잉하는 부분이 들리실 거예요. 이 부분은 오픈 루프로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모터가 소음이 심한 거고요. 다시 클로즈 루프 전환되면은 센서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음이 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멈췄고요. 다시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 강제 구동, 클로즈 루프로 전환.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X2C 스코프로 한번 보면서 볼게요. 그래서 딱히 이건 볼 건 없고 지금 네, 중성점이랑 그다음에 페이지 A, 페이지 B, 페이지 A, 페이지 B, 페이지 C를 보고요. 그다음에 모터의 상태 변화를 하는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 볼게요. 그래서 모터를 돌리게 되면 지금 너무 작네요. 이것을 다시 모터로 바꿔주고 돌리면은 지금 상변화가 지금 1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400 가까이 되니까 한 50배 정도 게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멈추고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색깔이 좀 안 보이신가? 네, 이러면 좀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모터의 중성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기 전력이 모터에 이제 바뀌는 순간마다 이 상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성점보다 이제 달라지는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가변 저항으로 이제 모터 회전자 속도를 바꿔줄 수 있고요. 네,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돌리고 있음에도 이제 센서 리스임에도 아까 오픈 루프일 때보다 확실히 소음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